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왕님들 수익이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새 장은 가히 폭발적이죠. 번갈아 가면서 팔고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우리는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사실 특수한 종목으로서 수익을 많이 내야 할 듯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드림텍, 동국제강, 대한금속 등 모두 많이 오르고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 정말 오늘 금요일 장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하여튼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은 일이죠. 저 또한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솔직히 없네요. 오늘은 장이 끝난 금요일 오후인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주식 매매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머리도 식힐 겸해서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먼 여행이나 한번 떠나보시죠.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충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요사이 저 메일로 엄청난 글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특별한 VIP 방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나 회원가입을 시켜서 주식을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등 엄청난 말들이 많습니다. 글들이 쏟아지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누구와도 관계되지 않고 저만의 주식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대방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노심초사 항상 심혈을 기르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는 등 출간하자는 메일도 오고요. 또는 기자들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 또한 전부 우리 대방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 대방님들에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매매 기법과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5시 정도에서 기산을 하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신문과 일간지 등을 구독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대신증권 차트를 보면서 종목별 뉴스를 보고 전체 시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한 30분 정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좀 아침 저녁으로 보고요. 한 1시간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꼭 보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나름대로 9월 중순까지 공매도 전까지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우리 대방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종목 선정 기준은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꼭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항상 3분의 1 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자기가 5천만원 정도 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1, 2천만원 정도는 항상 이 주식 계좌에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 1,500만원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타일의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데 전부 몰빵하고 한 동작에 한 종목에 몰빵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를 한번 꼭 아침에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주식 매매에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그 인기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종목으로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항상 그런 그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을 나열해서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어떤 그 주가의 그 수급은 그 주식의 재료보다도 월등히 우선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재료는 수급을 못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료가 터졌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매매하는 주체가 외면해 버리면 그 주식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A라는 회사가 뭐 수조 원을 벌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됐다는 무슨 뉴스가 나온들 거기에 따른 그 어떤 그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그 매매가 안 되면 그것은 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이 재료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을 보고 아무리 좋은 수급도 차트상 매매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증권기관에 그 연관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을 좀 힘써 주십사. 주가 상승에 그 정말 공매도가 문제가 있죠. 그러고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그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즉 단기 과열 종목이니 경고 종목이니 무슨 그 단일가 매매니 물론 좋지만 규제도 있어야 됩니다만 정말로 규제가 좀 심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옵션 매매, 선물 매매 이런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과 비해서 이렇게 그 일반 투자가들이 그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규제가 종목당 너무 심하다. 이런 것도 반드시 좀 많이 바꿔줘야 된다. 너무 많은 그 상승 제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은 규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얘기를 좀 한번 퍼뜨려 주세요. 좀 조금은 그 규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법상 이것은 매매 기법인데요. 이 BDI라는 그 종목입니다. 이게 BDI 이 그림이 이 BDI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BDI가 5분봉입니다. 이게 5분봉. 이 5분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5분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죠. 매매를 할 때 이 5분봉인데요. 이 5분봉으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디가 바닥이고 생각을 하고 그 주가를 매수를 하느냐. 즉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번 유추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주가가 자 이렇게 지금 이 봉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저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하지 말고
어떤 양봉이 나타났을 때의 저점을 잡자. 저는 꼭 이걸 이야기합니다. 즉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말고, 이 거래량도 그래요.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게 바로 투매를 잡아내는 방법인데요. 이런 거래량보다는 한번 보시면 알지만, 자 이때는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고 아랫꼬리가 달린 그 양봉으로서 거래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한 번 더 기다려 보면은 다음에 어떤 봉이 나오느냐, 이런 봉이 나왔죠. 자, 이런 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이 나와, 양봉이 나와, 이런 상태 양봉이 나와줘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자, 이 거래가 점점 증가하죠. 여기서 다음에 이때는 매수를 좀 보류한다고 했는데, 이따 음봉이에요. 음봉. 그럼 다음에 양봉이 나온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보는데, 거래도 많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이 십자가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캔들은 마지막 캔들이 아니고요. 이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때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합니다. 말하자면 분할 매수적으로 할 때. 그런데 다음 캔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나왔어요. 또. 근데 이 거래량보다는 이 거래량이 적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랫꼬리도 없이 몸통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음 캔들을 봐야 된다. 다음 캔들. 5분 동안에 다음 캔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근데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참 좋겠다. 음봉으로 빠질 때.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아랫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1430포인트의 마지막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찍을 때도 음봉이 떨어질 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즉 거래량이 미쳐서 엄청나게 실리면서 다음에 아랫꼬리가 살짝 들고 다음 캔들을 우리가 한번 주시해야 됩니다. 다음 캔들.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그러면 다음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다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양봉이 나와서는 계속 보유합니다만은, 자, 이게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음봉이 이걸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거의 바닥이 왔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느 바닥인 지점을 알고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봉으로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이게 거래량이 바닥에서 팍 터질 때 밑꼬리가 달리고 다음에 이게 상승의 양봉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BDI. 그래서 우리가 5분봉 차트를 볼 때 5분봉 차트를 가지고 여러 종목을 보는데 쭉 떨어지는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열심히 모든 5분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 BDI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뒤로 그냥 주가가 한없이 올라버렸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더블이 여기서부터 올라버렸어요. 이게. 자, 이게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이 BDI를 일봉으로 보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아까 그 5분봉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다음날부터 주가가 더블로 뛰어버렸습니다. 물론 BDI가 요사이 지금 권리락 되고 나서 옆으로 지금 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보면 뭐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매매는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세우는 그 다음에 이 BDI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램테크놀로지에서는 쌍봉의 거래량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분봉 차트에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 한번 해봐요. 자, 이게 상승하는 주가가 거래가 상승했죠? 눌림목이죠? 거래가 상승했습니다. 자, 5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램 테크놀로지 5번봉 차트인데요. 램 테크놀로지. 오늘자.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주가가 떨어지죠? 예,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갔을 때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 양봉으로 섰을 때, 이 꼭지점이 여기죠, 여기. 이 꼭지점이 여기인데요. 이 꼭지점과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거래가,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게. 이 거래량을 따라와 줘야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지, 요런 정도 거래량으로서는 이 고점을 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분봉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합니다. 이때는, 이것은 가짜 양봉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능가할 수 있는 거래량으로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의심을 안 하는데, 이 거래량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절대 매도를 해버리고 따라가지 말자. 앞으로 이 그림을 한번 꼭 보시고, 이 거래량, 분봉 차트상입니다. 이 분봉 차트상에 위에서 쌍봉일 때는 꼭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전 거래량보다 능가를 해야 된다,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러면서 이 고점을 뚫어야지, 거의 비슷한데 이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자, 이렇게 주가가 흘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그 분봉상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꼭 얘기하고, 한번 그 유심히 보시고 그런 매매를 해주시라. 이 분봉 차트상에서 일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늘 말하자면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 예, 동국제강. 자, 동국제강도 여러분들 오늘 매매를 좀 많이 하셨죠? 동국제강도.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뚫고 가는데, 이 두 번째 거래량은 이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보다. 여기서 앞에서 나온 거래량을 능가하고 여기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뚫어들어 가지고 양봉으로 뚫어들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주가가 이때부터 이렇게 힘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이 거래량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봉 차트상에서 반드시 쌍봉을 이어갈 때는 이 앞전 거래량을 능가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설픈 거래량으로 뚫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대한금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한금속에서 이때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참 양봉으로 잘 갔죠. 양봉으로 가는 주가가 5일 이상, 여기서 5일 이상을 꼭 강조합니다. 5일 이상 양봉으로 가는 주가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날 매도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간에 일단 1차 매도.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날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날 윗골이 달리면서 올라갔다가 음봉이 날 때, 이때 모든 그 주식을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음봉, 저는 음봉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때 한 2분의 1 정도 매도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SK를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5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이 거리가 틀었죠. 윗꼬리가 달린 봉이 양봉으로서 몇 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조금 그런데요. 윗꼬리가 이렇게 쭉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몸통이 윗꼬리가 달리고 또 윗꼬리가 달리고, 이 윗꼬리가 달린 몸통이, 윗꼬리가 달린 양봉 몸통이 한 두세 개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요. 이 올라갈 때 보면 딱 음봉이 날 때가 꼭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기 좀 그림은 약간 좀 잘못되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고 양봉, 윗꼬리가 달리고 양봉, 자꾸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다음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윗꼬리가 달린 양봉에서 한 서너 개 후에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꼭지에서 거의 다 매도해야 된다. 그냥 그런 것도 하는 이제 기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 PSK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거래량이 안 따라주니까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을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에서는 제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 상승 트렌드에 있는 그 주가만을 가지고 항상 매매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이런 종목에서 골라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 종목들, 뭐 꺾이는 말든 하여튼 가는 종목들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꺾였죠. 일단 꺾였지 않습니까? 다시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 여기서 계속 가는 종목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여기서 일단 꺾이면 종목 선정에서 제외를 시키라 이거예요. 가는 종목들,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만 하고, 일단 꺾이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눌림목 찬스를 우리가 노려야 되겠죠. 눌림목 찬스를.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종목 1차적인 선정은 이 가는 종목들,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 중에서 하되 일단 꺾이면 제외시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뭐 꼭대기 있다. 물론 이런 그 지점에 오는 그 너무나 고점인 종목들은 좀 우리가 좀 매매를 자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꺾인 종목에서 뭐 이 정도로 가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보다는 일단 새로운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하라 이 말이죠.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 험매수 주문을 주의해야 된다. 험매수. 이 험매수. 이 말하자면 현재가 창을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매수 매도가 있죠. 이 매수 주문은 한 50만 주 정도 쌓여 있어요. 지금 시초가 창에서. 근데 9시 땡 하고 시작을 했는데 9시 땡 하고 시초가가 나왔는데 한 50만 주 말하자면 이게 사자가 있는데 주가는 겨우 한 1% 정도밖에는 갭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이게 험매수입니다. 험매수. 말하자면 장난매수라는 거예요. 장난매수. 그래서 그때는 바로 양봉석 올라가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주, 100만 주 정도 매수 잔량이 있으면 최소한도 4, 5% 정도는 떠서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50만 주, 60만 주 혐오수 잔뜩 싸놓고 아침에 1, 2% 갭상승 해놓고 그냥 바로 갔다가 음봉으로 쇠려 붙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걸려들으면 약도 없어요, 여러분들. 5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15분봉 차트도 그렇고 5분봉 차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일반 개미들이 매도를 하는가 아니면 그 주포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봉의 그 길이로 우리가 말하자면 유추를 해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봉의 이 음봉의 길이. 지금 여기서 이런 것은 하나의 세력이 미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냥 제 의미를 한번 알아주시고 매매할 종목 선정시 가급적이면 아침 시초가가 보합 출발하는 종목보다는 1, 2% 갭 상승한 종목이 훨씬 수익이 좋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 차트에서 10% 이상 상승한 주가가 빨래줄처럼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는 그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빨래줄처럼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는 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상 차트 보면 5분봉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요.
근데 10% 이상 10% 이상 상승한 주가에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은 거의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시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거 꼭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 또 그날의 그 상승폭을 그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저만의 그 기법입니다만은 3%가 상승할까, 5%가 상승할까, 뭐 20%가 상승할까, 15%가 상승할까, 그 어떤 고민이 많이 되죠. 분봉 차트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 올해 그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종목은 요것은 한 3%에서 5%만 가다가 꼬꾸라질 것이다. 아니면 10%에서 15% 가다가 꼬꾸라질 것이다. 어떤 종목은 이렇게 20% 이상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전에 한 10일 동안의 그 차트 상에서 나타나는 봉의 길이, 그것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봉의 길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의 순간은 아주 짧게 나타나고 하락의 시간은 정말로 긴 터널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맨 꼭지점의 주가는 1년 중 하루, 그 중에서도 몇 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락하는 주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을 주면 자기 수익으로 담는 것 또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15만원 정도 갔던 주가가 현재 2만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팔지 못했냐고 제가 이제 방치를 했나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의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주 허무맹랑한데요. 글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습니다. 즉 죽어도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우리 대방님들께서는 때로는 그 손절매도 하나의 큰 실력입니다. 손절매도 큰 실력으로 인정하고 매매의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영상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